고용지표와 경기지표, 특히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이 경기지표의 호조세에 또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서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루 만에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는 0.63% 계속해서 견조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2% 가까운 이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나스닥 지수 오늘은 0.93%, 1%에 가깝게 다시 한번 회복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51%, 강보합권에서 현재 살짝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요. 여전히 견조한 반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 이 히트맵 통해서 자금 흐름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현재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 민간 고용,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이요, 상당히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깬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통계국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장이 가장 먼저 ADP 측의 민간 고용 데이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 2달간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예상치를 약 2만 명 가까이 상회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고용 우려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고용 우려감이 완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꺾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점을 띄우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실상 오늘 또 다른 지표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이 PMI,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지표는 잘 나왔지만 고용 부분이 약간의 둔화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고용 호조세가 단순히 이 사후 대처성이 아니라 이 보험성으로 선제적 인하로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동인이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3분기 들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이 동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약 35% 정도의 동결 가능성 페드 지툴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과 중국도 에이펙 이후에 계속해서 이 화해 무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중국 측이 오는 11월 10일부터 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철폐하고 또 수출 통제 기업을 31곳에서 15곳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뉴욕 증시, 또 이어서 이 양국의 이런 자본들이 더 이상 들려오게 되지 않자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 그리고 중국 쪽의 노출도가 높은 빅테크 쪽이 큰 폭으로 상승 보였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서버 제조사죠. 폭스콘, 다른 말로는 혼하이라고도 합니다. 이 폭스콘이 10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이게 전년비 대비해서 11%나 증가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AI 가속기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엔비디아였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트맵 통해서 바로 자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눈에 가장 크게 띄는 것은 테슬라 3.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보자면 알파벳, 구글도 2.4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현재 이 장 중반에 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 일라일릴리가 약 2%대 강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좋은 흐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6일 일라일릴리와 또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 협상 관련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비만 치료제가 이 월 $150 이하로 상당히 그 부담금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약가가 인하되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안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정부 측에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마진은 그대로고요. 반대로 이걸 이용하는 접근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주 통해서 바로 추가적인 이 기술주들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우주항공청이죠. 이 나사의 국장에 자레드 아이작맨을 다시 한번 지명하겠다라면서 이 머스크와 움직임을 다시 한번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레드 아이작맨 실제로 5개월 전에 이미 나사 국장으로 한번 지명이 됐다가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아이작맨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이 민간 우주 비행 관련해서 참여를 했던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지명이 철회됐지만 이번에 재지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구글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 급락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되돌림이 유입된 영향도 있고요. 또 애플이 구글의 초거대 AI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연간 10억 달러가량을 구글 측에 지불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어서 메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자본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좀 부정적인 그런 회의론을 많이 받았던 그런 메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짐 크레이머 측이 메타가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이다. 자본 지출을 많이 한 건 맞지만 이 주커버그 CEO가 그만큼의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주요 기술주들 흐름 보기 전에 잠깐 이 세 가지 바로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각 테슬라 정교장에서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추가적으로 두 가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2.45%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메타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기술주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엔비디아. 사실 여기에는 지금 이 장 중반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 장 막판 들어서 갑작스럽게 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이 인도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얼라이언스에 합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요. 이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을 그러니까 자국산이 아닌 칩을 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면서 이 반도체에서만큼은 초강수를 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 막판 들어서 현재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진 엔비디아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특히나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가 이미 하향 조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미치지를 못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4분기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 대비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시게이트와 또 이어서 이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게이트 경우에는 이 5억 달러 가량의 부채를 현금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 대출업체와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1.76% 사실 장중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가 장 막판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초강수가 엔비디아의 현재 매출 우려감을 부각시킨 영향이고요.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이너스 11%대 두 자릿대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S&P 500이나 나스닥 기업들 중에서 3분기 실적 자체 예상치를 넘지 못하는 거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나게 현재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주가 차트입니다.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게이트는 반대로 10%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로 웨스턴 디지털 역시 장중 8%대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특징주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리비안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전에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 역시 올해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두 자릿대의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오늘 장 마감 직후에 이제 종전의 곧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암홀딩스는 이 불안감, 특히나 중국발 종전에 말씀드린 이슈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 경계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례대로 주가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호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했던 이 리비안 무려 23%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역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뚫고 리비안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오늘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연례 주주총회가 개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추가적으로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도 3.58% 기대감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홀딩스는 반대로 현재 이 시간의 거래에서 4.87%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특징주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매크로 지표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는 1.63% 하락했습니다. 지금 배럴당 5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또 이슈들이 하나가 또 새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등락세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이 WTI 다시 한번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 발간한 이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크게 많이 남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예상치를 700만 배럴 가까이 크게 상회를 한 건데 이 때문에 현재 이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안정세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이 1,440원 선, 강달러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됨에 따라서 4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48% 갑작스럽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밤 사이에 연설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미국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워낙 급락세가 강했다 보니 되돌림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0.96%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온스당 4,0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금 가격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밤 사이에 고용 지표와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수그러든 것이 국채금리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